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른들이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돈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때 돈을 많이 모아둬야 한다. 제가 뒤돌아보니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시기는 잘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역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교육에 있어서는 몇 살에는 뭘 시키고 몇 살에는 뭘 시키고 그렇게 계획표를 막 다 짜놓고 극성을 부릴 뻔했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 눈에는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막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내 아이는 중국어를 거의 원어민처럼 구사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유학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국내에 있는 화교초등학교에 보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내 학생이 화교초등학교에 가려면 그 전에 화교 유치원을 나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 명동에 있는 화교 유치원에 덜컥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는데 명동 한복판에 있는 유치원까지 셔틀버스도 없고 매일 등하원을 시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출퇴근길에 그 명동까지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그 포기가 제 인생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욕심 부려서 화교 유치원에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학비에, 입학금에, 각종 부대의 비용까지 하면 거의 대학교 등록금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사교육비가 깨졌을 겁니다. 제 월급의 대부분을 교육비로 쏟아부었겠죠. 그랬다면 저는 지금의 자산을 모으지도 종잣돈을 굴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저는 명동 유치원을 포기하고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쭉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그때부터 나라에서 무상보육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육료가 거의 공짜가 된 거예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은 그냥 돌봄만 해주는 곳이고 영어 유치원이나 최소 일반 유치원을 가야 좀 학습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봄만 해 주셔도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전까지 교육비가 거의 안 들었습니다.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7살 때 체력을 기르려고 보낸 태권도 말고는 어린이집에서는 소풍을 가든 특별 수업을 하든 추가로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글은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시고 한글은 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도 조금씩 하긴 했지만 제가 따로 시키는 것도 없었고요. 게다가 저희 아이는 성향 자체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좀 늦은 편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생소하니까 영어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고 싶진 않아서 그냥 안 시켰어요. 결국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저희 아이는 영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아이가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참여도 잘하고 대답 잘하는 적극적인 아이인데 영어 시간만 되면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학습지 해서 다들 영어는 잘하니까 대답을 척척 하는데 우리 아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했던 거죠. 그 상황이 엄청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학원 같은데 안 보냈습니다.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면 영어를 평생 질려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다가 3학년 좀 하반기에 저희 아이가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다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4학년 가기 전 방학인가? ABCD도 겨우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선생님이 제일 쉬운 교재를 주고 읽어보라고 했는데 한마디를 못 읽더라고요. 플레이라는 단어조차 읽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학원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반에 배정이 됐습니다. 1, 2학년, 3학년 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된 거죠.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저 위에 높은 레벨 반에 있는데 혼자 이제 낮은 반에 있게 됐습니다. 좀 속상했을 텐데도 저희 아이가 내색 없이 묵묵히 혼자 다른 반으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현재 중학생인데 지금은 전 과목 중에서 영어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돈을 아끼게 해준 거는 사교육비뿐만이 아니고 저희 아이는 어릴 때 멀미가 진짜 심했어요. 차만 타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어디 나가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워낙 집돌이 집순이인데 자녀까지 슈퍼 울트라 하이퍼 초집돌이가 태어난 겁니다. 주말마다 다른 집들은 애들이 집에만 있으면 나가자고 한다 하더라고요. 캠핑 가고 여행 가고 하다못해 쇼핑몰이라도 어디라도 가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제발 어디 좀 가자고 놀러 좀 가자고 사정을 해도 아이가 싫다고 하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캠핑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가끔 외식을 하거나 호캉스
한두 번 다녀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여행비, 캠핑 장비, 주말 나들이 비용, 거기서 절약된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제와 되돌아보니 사교육비 제로, 나들이 비용 거의 최소화. 이 두 가지만 해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상당한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모은 종잣돈이 지금의 자산을 형성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가족들과의 추억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밸런스를 잘 잡아서 남들 한다고 불안해해서 따라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재테크 골든타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으는 그 씨앗이 미래에 여러분과 자녀의 가정에 훨씬 더 큰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